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안녕하세요. 2022년 마지막 월요일에 돌아온 김보람의 남해에서 시골 육아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한 해 마무리 어떤 계획들 세우고 있으세요? 끝이라는 단어가 주는 묘한 슬픔은 고이 접어두고 다가올 2023년을 새롭게 그리고 힘차게 함께 맞이해 볼까요? 기분 업업 시켜주는 신나는 노래로 먼저 시작합니다. H.O.T의 캔디. 비교해서 진짜 그만 헤어지는 화살표에 혼자서 울고 졸하게 가져보는 나를 보았어. 널 떠날 거야 널 떠날 거야 하지만 아직까지 사랑하는 거야. 그렇지만 내 맘속에 너를 잊어갈 거야. 머리 위로 비친 하늘을 바라보면 널 향한 마음은 이제는 굳혔지만 웬일인지 내게 다가갈수록 우린 같은 하늘 아래서 있었지. 내게 하늘에 너 있어. 그래 너는 내 앞에 서 있고 그래 다른 연인들은 키스를 해. 하지만 항상 너의 뒤에 있어야만 해. 이제 그만해 나도 남자인데 내 마음 너무 알고 있는 거 알아. 그래 이제 나도 지쳐서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햇살에 일어나 보니 너무나 눈부셔. 모든 게 다 변한 거야. 널 향한 마음도 그렇지만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제는 나를 변화시킬 테니까. 머리 위로 비친 내 하루 바라보며 널 향한 마음을 이제는 굳혔지만 웬일인지 내게 다 다가갈수록 우린 같은 하늘 아래서 있었지. 단지 널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이제껏 준비했던 많은 말을 이루한 채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이렇게 약속을 하겠어. 저 하늘을 바라보며 한 번 더 말했지. 이제껏 준비했던 많은 말을 이루한 채 다시 널 사랑한다고 했지.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다시 너 혼자 아냐. 너의 곁에 내가 있잖아. 네, 26년 전으로 시간 여행 다녀오셨죠? 저는 딱 1세대 아이돌 시대에 학창시절 보낸 사람인데요. 응답하라 1997 아시죠? 그 드라마가 딱 제 얘기거든요. 저도 H.O.T 팬클럽이었고요. 저희 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활발하지 않아서 우리 오빠들 방송에 나온다고 하면 미리 TV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비디오 테이프 녹화해서 다시 돌려보고 디스켓에 사진이랑 팬 소설 넣어 다니고 용돈 아껴서 400원짜리 사진 사서 모으고
음악 듣는 4분 동안 지난 추억들이 머릿속에 휙휙 지나가면서 괜시리 아련해지고 그러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 한 해를 정말 바쁘게 정신없이 보냈어요. 남해군 방문회 서포터즈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행사도 참여하고요.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에게 남해를 알리는 홍보 활동도 하고, 또 저희 아이 하준이와 가족 단위 관광객이 가볼 만한 남해 명소들을 매주 소개하는 프로젝트도 했었어요. 또 이렇게 얼마 전부터는 남해 FM DJ로 합류해서 저의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일까지 돌아보니 정말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바쁘게 활동하면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를 받으면서 보람되고 행복했던 한 해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내년에는 또 어디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 자신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선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람디의 새해 다짐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시골에서 아이 키우기 괜찮나요?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저는 어릴 적부터 도시에서만 자라온 도시 엄마고 시골 생활은 남해가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라온 환경과 이 시골 남해에서 아이를 키우는 환경이 정말 완전히 다른데요. 저의 눈으로 느꼈던 시골 육아에 대해서 가감없이 한번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시골에서 아이 키우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그동안 저희 SNS DM이나 댓글로 많이 받았었는데요. 요즘 귀촌에서 아이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났다는 걸 느껴요. 평소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 끝까지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곡 더 듣고 본격적인 얘기 시작할게요. 테이가 부릅니다. 모놀로그. 거짓말 또 해버렸죠. 내 마음에 그대란 사람 없다고 했죠. 너무나 쉽게 잊혀졌다고 이젠 남이라고. 서툰 내 사랑에 지쳐 떠난 그대, 너무 많이 울려서 잡을 용기조차 낼 수 없었죠. 미안해요 내 사랑아. 다시 나 같은 사람 만나지 마요. 혹시 찾아가도
가지 마요. 혹시 찾아가도 두 번 다시 나를 허락해주지 마요. 그댄 여리고 너무 착해서 싫단 말도 잘 못하는데 많이 부족한 나를 사랑한 그대 이거면 됐어요. 더 이상은 그대 불행하지 않도록 나 이쯤에서 없어지는 게 그댈 위한 나의 네, 저는 일단 남해 시골 생활을 한 지가 정확히 6년이 되었어요. 제 자신이 도시에서 나고 자라고 생활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도시에서 아이를 양육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두 곳에서의 양육 차이점은 잘 모르지만 시골에서만 아이를 키운 엄마로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요. 사실 장단점이 분명하게 있어요. 저는 시골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어느 한 곳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두 곳 모두 당연히 좋은 점, 다소 아쉬운 점이 고루 있기 때문에 평소 생활에 어떤 것을 좀 더 중점을 두고 살아가나 하는 각 가정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살아갈 지역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시골 육아의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눈앞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자연이 늘 있어요. 물론 도시에서도 외곽 지역이나 차 타고 이동을 하면 자연 환경을 쉽게 만날 수 있지만 시골에서는 굳이 불어 찾아가지 않아도 사계절을 바로 코앞에서 느낄 수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에서 자라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연에서 자라난다는 게 사실 얼마나 아이에게 좋은 건지 말로만 들어서는 체감을 못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자연 속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정서적으로도 또 기본적으로 환경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많은 점들이 좋다는 걸 느껴요. 저희 아이는 친구들이 키즈 카페 가서 플라스틱 장난감 만지고 백화점 문화센터 가서 뭘 배우고 할 동안 자연 속에서 그냥 하루 종일 내내 뛰어놀았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저희는 봄이 되면 뒷산에 올라가서 쑥을 캐요. 인공적으로 누군가 만들어 놓은 체험을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집 앞, 내 집 뒷산에서 아무렇게나 자라나는 투박한 자연물들을 눈으로 실컷 보고 냄새 맡고 만지고 놀고요. 먹을 수 있는 것은 따오거나 캐와서 제철 음식을 손수 해먹기도 해요. 어찌 보면 우리 사회가 크게 발달하기 전에 인류의 태초에서는 수학, 사냥 이런 게 자연스럽게 해오던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30년 전에 도시에서 자란 저는 그렇게 크지 못했거든요. 근데 저와 비슷한 나이지만 남의 시골에서 자란 하준 아빠는 지금 하준이처럼 딱 그렇게 커왔더라고요. 잠자리랑 나비 쫓아다니다가 배고프면 들판에서 감이랑 사과 따먹고 해질녘까지 바다에서 친구들과 신나게 수영하고 또 꼬챙이로 잡은 물고기 구워서 먹고 놀고 저는 체험해보지 못했지만 이야기 듣는 것만으로도 참 뭐랄까요? 그런 자연과 어우러진 아이들의 모습이 그림처럼 평화롭고 아름답게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쑥이나 고사리, 달래 같은 거는 엄마가 시장 가셔서 사오면 먹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언제나 돈만 주면 구할 수 있는 거라고 알고 컸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가족은 대부분 자연에서 그대로 자급자족하는 것이 꽤 많아요.
돈을 아낀다는 느낌보다는 그렇게 아이가 직접 흙을 만지고 맨발로 땅을 밟고 작은 손으로 배추를 뽑고 상추를 따고 쑥을 캐면서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오게 되었는지, 어느 계절에 어떻게 자라나는지 궁금해하고 이야기 나누고 자연스럽게 배워가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자연에서 구해온 식재료를 아이와 함께 스스로 만들어 먹고 하는 과정 자체가 아이에게는 자연에 대한 고마움, 소중함, 그리고 나아가 내가 살아갈 땅을 잘 지켜야겠다는 소명감까지 가질 수 있죠. 이렇게 모든 주변 환경이 하나의 놀이가 되고 저희가 그걸 충분히 즐기다 보니까 뭔가 정해진 틀이 없이 아이와 저 스스로가 그날 기분이나 계절, 날씨에 따라 할 놀이를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정하는 거예요. 제가 5년 동안 가정보육을 했었잖아요. 정말 별 다른 거 없이 늘 이렇게 놀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문을 열고 하늘을 보면서 날씨를 확인하고 날씨에 맞춰서 놀기. 저희 하준이와 제가 가장 좋아했던 날씨가 언제인지 아세요? 비 오는 날이었어요. 비 오는 날이 얼마나 재밌냐면요. 비가 오면 평소에는 잘 만나기 힘든 땅 속에 있던 생물들이 다 위로 기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신나서 장화랑 비옷 대충 후루룩 챙겨 입고 5분 안에 뛰어나가요. 시골길이니까 곳곳에 큰 웅덩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곳에서 바지 다 젖을 때까지 둘이 물장구도 실컷 치고요. 달팽이랑 지렁이 같은 생물들도 많이 나오니까 잡아서 관찰하고 놀고 딱히 정해진 곳 없이 정해진 시간 없이 내내 이렇게 숲을 산책하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후딱 가요. 그렇게 어두워지면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저는 결혼 전에 미혼 때는 비 오는 날에 습하고 신발 젖어서 찝찝하고 해서 굉장히 싫어했는데 아이가 생기고 아이의 시선으로 새롭게 보다 보니까 비 오는 날은 왠지 신나고 재미있는 일투성이인 거예요. 외진 시골이다 보니까 흙탕물 묻은 옷으로 종일 밖에 돌아다녀도 눈치 볼 사람도 없고 게다가 차가 거의 없어서 이리저리 놀면서 걸어 다녀도 크게 위험하지 않아서 더 좋았어요. 저희 동네는 특히 상주면 은모래 비치가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거의 일주일에 4-5번 정도는 바다로 나가서 종일 놀았는데 온갖 해양 생물들을 다 만나요. 우리 아이들 모래놀이 엄청 좋아하잖아요. 하루 종일 모래사장에서 모래놀이 하고 바닷물 빠진 갯벌에 나가서 또 조개, 고동, 아기개, 물고기 같은 거 실컷 잡고 놀아요. 눈앞에 펼쳐진 자연이 그냥 아이에게는 바로 놀이터고 키즈카페인 거예요. 그리고 해질녘에 집에 돌아오면 씻고 낮에 밖에서 봤던 생물들을 본인이 도감에서 꼭 찾아보고 자곤 했어요. 눈으로 손으로 직접 체험해보고 책에서 보니까 스토리가 입혀져서 훨씬 입체적이고 재밌죠. 6살에 유치원 가기 전까지 5년 동안 거의 매일을 그런 일상을 보냈으니까 저희는 정말 누구보다 시골스러운 시골 육아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도시에서도 노력하면 그런 생활이 가능하지만 큰 제약 없이 일상적으로 늘 자연스럽게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났다는 점이 전반적인 아이의 정서나 기질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쳤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잠시 한 곡도 듣고 와서 하준이네 시골 육아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슈퍼주니어가 부릅니다. 화이트 러브. 하늘을 봐 하얗게 눈이 내려와 하얀 언덕 눈이 나비가 날아다니
두 올리브 위자 넘어지고 뒹구는 내 모습이 싫어 Zephyr skiing I'll do anything for ya 더운 여름 오면 모두 자신 있어 Oh what's up Gonna show you what's up 한 가지만 빼고서 상승도 싫어 If you hard to be a lover Your lover ain't no rider 많은 사람 만들어서 우리 이름을 써놓고 혹시 녹아서 없어진대도 널 사랑할 거라고 하늘을 봐 하얗게 눈이 내려와 하얀 방눈이 나비가 날아다니듯 한 눈꺼송이 세상이 온통 하얗게 옷을 갈아입고 있어 아름다워 오늘은 말을 해야지 한눈을 보며 눈처럼 깨끗한 사람 영원할 거라고 눈처럼 순수한 사람 My lover forever 기억해야 해 My lover forever 네,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좋은 점이 저희 아이가 동물이나 지구 환경에 관심이 무척 많아요. 지금보다 더 어린 4살, 5살 시절부터 지구 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북극 동물들이 피해를 입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고 그런 환경책들도 즐겨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 돕기 마라톤도 하고 남해 해변 청소하는 봉사단체에 들어가서 활동했고 가까운 집 앞에 해변 플로깅은 수시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환경을 도울 수 있는지 아름다운 자연을 오랫동안 지킬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외진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로드킬이 상당히 자주 발생하는데 하준이가 유치원 등원하는 길에 밤새 일어난 로드킬을 많이 보게 돼요. 물론 아주 자세히 그 현장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차 타고 지나가다가 슬쩍 보게 되는데 처음에는 왜 이렇게 로드킬이 잦은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시골이라 도시에 비해 불빛이 많이 없어서 어둡고 그런데 산이랑 들판은 훨씬 더 많으니까 야생동물이 또 더 많아서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 이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하니까 아이가 엄청 안타까워하면서 가로등을 조금 더 많이 배치하거나 동물들이 도로로 다니지 않아도 따로 다닐 만한 통로를 만들어줘서 이런 슬픈 사고를 좀 줄이면 좋을 것 같다 하고 자기가 군수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고도 하더라고요. 아이의 이런 관심사와 생각을 볼 때마다 저희가 시골에 거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준이가 자연 환경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좋은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도시에 비해서 지원이나 혜택이 많은 편인 것 같기는 해요. 우선 출산부터 이렇게 출산 혜택 지원금도 그렇고 지역별로 편차가 크잖아요. 그런데 시골에는 아이가 적기 때문에 출산 축하금도 도시보다는 상대적으로 많고 영유아 문화센터 수업 같은 게 많이 없는 대신에 저희가 공동육아 나눔터라는 곳이 있어서 선생님이 출장을 오셔서 수업을 따로 해주시거든요. 아이 계열에 맞게 수업을 신청만 하면 거의 무료로 다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크리스마스 같은 행사를 크게 안 해서 좀 아쉽다고 했었는데 대신에 아이들을 위해서 연극 공연을 한다거나 마술쇼, 버블쇼 같은 크고 작은 행사가 열리는데 이런 것들도 대부분 공연비가 무료예요. 시골 복지 혜택이라면 혜택인 거죠. 또 저는 아직 아이가 유치원만 다니고 있어서 시골 학교의 혜택은 세세히는 모르지만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라든지 승마, 드론 같은 특활 수업도 많이 있다고 해요. 농어촌 지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복지 혜택들을 잘 누리면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이를 여럿이 함께 키우는 공동육아의 형태를 많이 띠고 있어요.
남해가 워낙에 좁고 인구가 적다 보니까 이웃과 안면을 금방 트고 소문을 통한 정보 공유도 빠르고 같은 사람을 여러 번 만나게 되는 모임이 잦은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끼리도 또 자주 만나고 서로 친해지기가 쉽죠. 이사도 도시에 비해서는 잦은 편이 아니라서 새로운 친구로 늘 바뀔 확률보다는 한번 같은 반이 된 친구가 다음에도 같은 반이 되거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쭉 갈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내 아이뿐만 아니라 이웃의 아이와도 가까이 지내고 함께 육아를 하게 되는 거죠. 원래 남해가 고향인 엄마들도 있지만 주로 타지에서 와서 외롭게 홀로 양육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의지도 되고 육아 소식 공유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동 육아가 장단점이 고루 다 있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 집만의 일관성 있는 육아 가치관을 유지하기도 힘들고 잦은 사생활 노출에 따른 피로도나 부담도 살짝 있을 수 있어서 공동 육아의 긍정적인 면을 현명하게 잘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곡 또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이민혁의 그렇게 됐나봐. 유난스러운 하루의 끝이 올 때쯤 너의 모습들이 아른아른 되는 걸 무슨 일일까 머릿속 맴도는 해맑은 이 미소 도무지 알 수 없는 감정들 속에 어쩜 나 조금씩 널 기다렸나 봐 그렇게 됐나 봐 매일 보고 싶은 너 자꾸만 생각나 네가 보고 싶은 밤 멀리서만 바라보는 내 맘 말까 눈치를 줘봐도 혹시 너에게 난 그냥 사람 널 보고 있어 난 이젠 말하고 싶어 오직 널 좋아할 땐 착한 사람 한 걸음 가도 될까 널 느끼고파 자꾸 보고 싶어 언제나 그렇게 됐나 봐 도무지 알 수 없는 기억들 속에 어쩜 나 조금씩 널 좋아했나 봐 그렇게 됐나 봐 지금 보고 싶은 너 자꾸만 생각나 네가 보고 싶은 밤 멀리서만 바라보는 내 맘 말까 눈치를 줘봐도 혹시 너에게 난 그냥 사람 널 보고 있어 난 이젠 말하고 싶어 오직 널 좋아할 땐 착한 사람 한 걸음 가도 될까 널 느끼고파 자꾸 보고 싶어 언제나 그렇게 됐나 봐할 말이 있어 난 잠깐이면 괜찮아 별거 아닌 얘기 같겠지만 늦출 수 없는 걸 너만 바래왔던 내 진심을 사랑해 너만을 이젠 말하고 싶어 오직 널 좋아할 땐 착한 사람
네, 그럼 이번엔 반대로 시골 육아의 아쉬운 점, 단점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는 육아뿐만 아니라 아마 전반적인 시골 생활의 힘든 점일 텐데, 우선 대중교통 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살던 부산만 해도 버스, 마을버스, 지하철이 교통카드 하나로 환승도 가능하고 구역별로 세세히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차량이 없이도 아이와 웬만한 시내를 다 다니는 게 가능하고요. 저도 부산에 살 때는 운전면허만 있지만 차량 없이 그냥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하고 다녔는데요. 남해에서는 아이 있는 집에 엄마들 개인 차량이 거의 필수로 필요한 것 같아요. 남해도 국내 버스가 있기는 하지만 다음 버스까지 시간 텀도 1시간 이상 간격이 벌어져 있고요. 모든 구간은 세세하게 다니지도 않아서 영유아나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용에 불편함이 좀 있어요. 택시도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많지도 않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기도 하고요. 특히나 아기 때는 예방접종이나 영유아 검진도 그렇고 자주 아프다 보니까 아이 병원 출입이 잦잖아요. 그런데 아이 있는 집은 아빠가 만약에 출퇴근용으로 차를 타고 나가버리면 엄마와 아이는 따로 외출이 어려워서 한 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아빠 차량 따로, 엄마 차량 따로 있는 집이 대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차량 유지비라든지 1가구 2주차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적지 않은 고민거리가 돼요. 그리고 문화 인프라 같은 게 확실히 좀 부족하죠. 대도시에는 아주 어린 영아부터 중고등학생들까지 갈 수 있는 놀이, 학습, 문화시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다양하게 체험 기회 폭이 넓잖아요. 그런데 시골은 인구가 적다 보니까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저희 상주면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안에 말고는 그 흔한 놀이터도 하나 없어요. 유치원 하나가 전부라서 5세 미만 어린이를 받아주는 어린이집도 없고 학원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뭔가 발전적이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게 현실적으로 많이 불가능하고 그런 것을 보여주고 싶으면 부모가 타 도시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체험하게 해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죠. 저는 평소에도 이 부분이 사실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막 유명 학원을 다니고 사교육을 많이 한다고 공부를 잘하고 좋은 어른이 되고 그런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적어도 아이들 스스로 이건 흥미있고 저건 별로다 하는 다채로운 체험의 기회가 우선 주어져야 자기 진로 개발도 쉽게 할 수 있고 또 무언가에 집중해서 배울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시골은 그런 것조차 시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니까요.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하준이가 하키를 배워보고 싶다고 하던데 도시에 있더라도 여건상 꾸준히는 못 가르쳤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일회성으로 체험이라도 몇 번 가볼 수 있잖아요. 근데 남해에는 없어서 그건 못해 라는 말만 해줘야 돼요. 저는 사교육이 엄청나게 붐을 일으키던 80년대 도시 키즈라서 웬만한 학원을 한 번씩 다 가보기는 했는데 크게 흥미를 못 느껴서 학원을 스스로 끊은 어린이였어요. 지금도 아이가 여러 학원을 다니면서 배우고 하는 걸 막 크게 시키고 싶지는 않다는 주의고 가정에서 독서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교과 과목에 대한 걱정은 오히려 많이 없는데 전문적인 어떤 예체능 있죠. 수영, 야구, 스케이트, 바이올린 이런 것들은 제가 가르치기 힘들고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데 시골에는 그런 게 사실 잘 없으니까요. 시작조차 못 해보는 일이 태반이에요. 그런 것들이 크게 중요하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아이가 어릴 적부터 단순히 학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하는 성적 개념보다는
이런저런 많은 체험들이나 가까운 곳의 직업 롤모델들을 통해서 아이가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영향도 미치고 또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늘 아쉽다고 생각해요. 물론 부지런한 부모들은 주말마다 타 지역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일정 부분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겠지만 늘 그렇게 하기에는 아무래도 비용이나 시간이 한계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귀촌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무조건 희망만 가득한 좋은 말만 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제 개인 SNS로 지난 1년간 저와 하준이의 남해 생활을 종종 보여드렸는데요. 도시에 비해서 저희 시골 생활이 그저 너무 평화롭고 낭만적이고 아름답기만 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귀촌 생활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도시 생활과 장단점이 완전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요. 지금 생활을 모두 접고 시골로 오시면 도시에서 누리지 못했던 여유와 평온함과 자연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고요. 반대로 편리하게 누렸던 도시 문화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저는 도시에서도 30년 넘게 살고 현재 시골 생활도 하고 있고 둘 다 체험해봤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혹시나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시골 생활이나 남의 육아가 더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SNS로 DM이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 드리거나 아니면 질문이 많으면 다음 방송에서 또 한번 모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한 곡 더 듣고 람디의 재미있는 그림책 소개 함께 읽어요 우리 코너 만나볼게요. 소수빈의 니트톡. I need to talk about it. 너의 대답 속엔 어떤 게 해답이 될까? 난 아직 머물러 못한 마음 두고서 흘러가고 있네. Hold me baby, can nobody do it like you. 너가 내게 설명하렸던 것들 우린 집으로 달아나는 거야. Can nobody do it like you. 우린 끝으로 떠나가는 거야. Can nobody do it like you. 다시 하루의 끝에 너를 밀어내고 있는 거라면 진심이 될까? 난 네게 서툴러 해 굳게 잡아두고서 흘러갈 수 있게. Hold me baby, can nobody do it like you. 너가 내게 설명하렸던 것들 우린 집으로 달아나는 거야. Can nobody do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그림책은요. 우유 한 컵이 우리 집에 오기까지와 그럴 때가 있어 라는 두 권의 책입니다. 먼저 우유 한 컵이 우리 집에 오기까지 라는 책은 율리아 뒤르 작가의 책으로 독일 아마존 아동 베스트셀러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어린이 논픽션 그림책 추천 도서로 선정되고 독일 아동 청소년 문학 환경 도서로 추천받으며 수많은 언론의 호평을 받은 책이라고 해요. 이 책은 저희 하준이와 몇 주 전에 도서관에서 빌려 읽었던 책인데요. 저희 둘 다 굉장히 재미있게 본 책이에요.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리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어디에서 올까요? 라는 궁금증을 시작으로 빵, 생선, 사과, 달걀 같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재료가 나오고 왼쪽, 오른쪽, 양쪽 페이지로 나누어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그 식재료를 구할 수 있는 유통 경로가 나와요. 예를 들자면 달걀은 농장의 달걀, 양계장의 달걀 이 두 가지 생산 과정이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만만하고 쉽게 얻을 수 있는 식재료지만 우리 밥상에 올라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필요한지, 우리 소비자가 먹거리를 얼마나 신중하게 알고 골라야 하는지, 그리고 나아가 이런 재료를 제공하는 동물들의 희생에 대한 고마움에 대해서도 느끼게 해줍니다. 저희 하준이는 요즘 한창 동물 복지에 관심이 많은데요. 좁은 닭장 속에 갇혀서 매일 달걀만 낳고 살아야 하는 암탉의 신세가 참 가엾다고 하면서 털갈이 시기에는 알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바로 도축하는 주인이 너무 매정하고 나쁘다며 화가 나서 씩씩대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질 낮은 환경의 4번 달걀보다는 1번 유기농 달걀을 사 먹고 싶다며 공장식 생산 제품보다는 좋은 재료와 정성이 들어간 음식을 사 먹자고 했어요. 또한 많은 동물이 비록 고기로 도축되는 신세가 되지만 그래도 그 과정이나 환경이 동물들에게 좀 더 행복하고 최대한 아픔이 없게 했으면 좋겠다며 이 책을 읽고 저와 꽤 긴 시간을 토론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고기를 먹지 않는 채식주의가 생겨났다는 것과 본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하지만 고기나 계란을 끊지는 못하겠어서 조금은 줄이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먹고 싶기는 하다는 6살 아이다운 진심도 함께 전했어요. 이렇게 동물권에 대한 조금은 진지하고 묵직한 이야기도 물론 좋고 아이들이 식탁에서 혹은 마트에서 편하게 마주하는 식재료가 이렇게 쉽지만은 않은 경로와 여러 과정을 통해 우리 집까지 온다는 소중함도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이 책을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으로는요. 그럴 때가 있어 라는 김준형 작가의 글과 그림인데요. 글밥이 적고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아서 하준이보다 훨씬 어린 연령의 친구들도 함께 볼만한 책이에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누구에게나 있는 그럴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표지를 보면 무서운 건지 뭔가 마음에 안 드는지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있는 한 아이가 나와요. 이 아이는 말하죠. 가끔은 밥이 먹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말하고 싶지 않을 때, 잠자고 싶지 않을 때도 있다고. 그러면 그럴 때마다 동부 친구가 하나씩 나와서 얘기하죠. 나도 그래. 너도 그래? 당연하지. 가끔은 나에게도 그런 날이 있어. 라고 아무렇지 않은 듯 아이에게 위로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이 나와요. 괜찮아.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누구나 그럴 때가 있는걸? 맞아요. 누구나 그런 날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아픈 날엔 잘 먹던 밥도 안 먹고 피곤한 날엔 말도 하기 싫고 주말에는 잠도 일찍 자기 싫고 그렇잖아요. 물론 나의 마음과 아이의 마음이 하나라면 좋겠지만
우리 아이가 하는 행동이 때로는 이해도 안 되고 나와는 너무 달라서 벌컥 화부터 나는 순간도 있죠. 하지만 가끔은 아이도 그런 날이 있을 거라고 먼저 이해해주고 조금 지켜봐주면 어떨까요?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인 나도 그런 날이 종종 있고, 그럴 때는 남이 나를 비난하고 무시하기보다는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부모는 나의 아이를, 그리고 아이는 나의 부모 또는 형제를 그런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주자는 생각에서 이 책을 골라봤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최근에 조금 스트레스 받는 그런 나날들이 있었거든요. 조금 속상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지금 충분히 너의 힘듦이나 슬픔을 마음껏 느껴. 누구나 그럴 때가 있으니까. 가끔은 그렇게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싫은 대로 놔둬도 괜찮아. 그 말이 저는 참 위로가 되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진심으로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내가 아닌 누군가를 오롯이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에게 매일 행복하고 즐거운 날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럴 때가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 이 책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곡 더 듣고 와서 마지막 이야기 나누어 볼게요. 핑클이 부릅니다. 화이트. Christmas time again. Me and you.
매년 이맘때 저는 꼭 하는 일이 있는데요. 먼저 새 다이어리를 구입해서 기념인들을 체크해서 적어둬요. 그리고 이루고 싶은 소원 리스트를 만들어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둡니다. 또 올 한 해 고마웠던 사람들이나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안부 연락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올해는 새롭게 한 가지 일을 더 해보려고요. 나에게 보내는 편지 쓰기. 1년 동안 엄마로, 아내로, 또 다양한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내느라 애쓴 내 자신에게 제일 먼저 감사 인사를 건네보기로 했어요. 살짝 부끄럽지만 저에게 쓰는 편지를 마지막으로 띄우며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보람아, 너 올 한 해 정말 많은 곳에서 다양한 일들 해내느라 힘들었지? 수고 많았어. 2023년에는 더 많이 웃고 더 행복하자. 화이팅! 김보람의 남해에서 시골 육아, 끝곡으로는 존 K의 You Sometimes 들으시면서 저는 2022년 마지막 인사를 드릴게요. 2023년 첫 월요일 1월 2일 오전 10시에 더욱 활기차고 신나는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ny minute, any moment, anytime. Hard to focus when you show up on my mind. You become a problem I don't think I wanna fix. 'Cause I like this, baby. Wait, give me one more night with you alone. Can you stay? 'Cause I hate how long I have to go without you. Sometimes I just wanna be with you. Some nights I can't sleep without you by my side. I just wanna be with you, you, and I can't go wrong because it feels so right. I can't sleep without you by my side. I just wanna be with you, you. Anybody that I've ever loved before, can't remember any of them anymore. Nothing in the world has ever made me feel like this. Need you on my lips, baby. Wait.